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추경안 통과 이후 여야의 두 번째 협치 과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게 사실상 기업 옥죄기법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에 노력했던 분입니다. 최이배 전 의원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 여름에 저서도 출간하셨잖아요. 네. 네.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실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거기 그 책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회대학 정치학과 4년 졸업한 기분이다. 아, 예. 이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읽으셨군요. 아무튼 예.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오늘 공정경제 얘기를 해야 돼서 네.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구하고자 모셨습니다. 일단 이게 이 법이 나온 취지나 배경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목 자체가 이제 공정 경제라고 예. 붙였던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기업의 경영 행태나 시장의 경쟁 질서가 불공정하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 이미 2012년 대선 때부터 경제 민주화가 화두가 되었고, 예. 17년 대선 때도 많은 대선 후보들이 공정한 경제를 만들겠다라는 예, 예.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농단이 있었고 그때 예.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면세점 인허가권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줬다라고 예, 해서 예. 유죄를 받았고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재판 중이지만 예. 아무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뇌물을 줬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에 있을 법한 그런 정경유착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왜 이루어질까? 그거는 결국은 기업의 경영 행태가 여전히 총수의 전횡적인 황제 경영 때문이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예. 또 재벌 총수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나 회사 교회 유용 같은 사익 편취 행위들이 여전히 시장에 만연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정 경제 필요하다. 그래서 법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번의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총 세 가지 법인데 개정안입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인데 예. 이게 참 내용이 어려워서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래픽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일단 논란이 좀 가장 큰 조항과 관련해서 다중대표 소송제, 예. 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전속고발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폐지. 이런 것들입니다. 예.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괜찮습니다. 짧아서 제가 뭐 충분히 말씀 못 드리는데 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회사에 이사회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되고 그 이사는 주주들이 뽑습니다. 마치 네. 국민들이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신 국가를 경영하게 하는 것처럼 예. 주주들이 이사를 뽑아서 회사를 경영하게 대리 만드는 경영하게 것입니다.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 이사들은 주주들을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이사들이 재벌 총수, 지배주주에 장악되어 있어서 그들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만 선임되다 보니까 예. 이분들이 회사나 총주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총수만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이사 중에서도 감사위원을 할 수 있는 한 명만이라도 좀 독립적인 사람을 뽑아보자라는 게 이사회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자중 대표 소송이라고 하면 네. 이제 대표 소송은 주주가 회사의 이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 그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임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는 거고 주주가 직접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공익적인 소송입니다. 주주가 직접 나서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주 대표성이 잘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또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어서 예. 자회사가 어떤 임원이 불법 행위를 해서 예.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 그게 또 모회사에 그대로 손해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자회사에서도 주주가 있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문제는 100% 자회사의 관계나 뭐 지배주주들 그 모회사가 너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소액주주들이 없다 보니까 예. 소송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회사의 주주가 예. 직접 자회사의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라는 것이 다중 대표 그거 소송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비교해 보자면
제일모직에 있는 주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는 임원이나 어떤 그렇죠. 거기서 경영자들에게 분식회계하고 네네네네. 불법행위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 바이오로직스에는 소수주주가 없기 때문에 예, 예. 결국 제일모직의 소수주주가 대신 나서서 다중대표성을 할 그렇게 수 하면 있는 이해가 거죠. 쉬운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법의 내용 다 보면은 예. 결국 주주의 권익을 지키고 그 주주들이 뽑은 이사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예.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소고발권 폐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담합 사건이나 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뭐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이제 기업이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공정위가 나서서 조사해서 그게 불법 행위가 확인이 되면은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공정위만 할 수 있습니다. 아. 일반 개인들이 이 회사가 담합을 했다, 뭐 불공정 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바로 검찰에 고발을 못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권한이 공정위에게 종속돼 있고 그래서 공정위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완화시켜서 예. 다른 일반 국민들도 직접 나서서 그런 불법 행위, 불공정 행위를 예. 검찰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예. 전속 고발권 폐지입니다. 예. 뭐 들어보니까 사실 저 같은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법 같습니다. 고치려는 네. 취지나 이런 것들은. 근데 재계도 뭐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인 예. 것 같고 뭐 지금 야당 대표인 김종인 대표의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야당 일각에서 또 움직임이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아무튼 예. 그 내용은 뒤에 좀 짚겠습니다만 그동안 이 관련 법안들이 추진되려고 여러 번 시도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잘 안 됐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됐습니까?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2013년에 상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에도 재계가 워낙 강하게 반발하다 보니까 입법 예고를 했다가 결국 발의를 안 하고 끝났고요. 발의를 못했고요. 예, 2017년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발의를 했으나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를 못했습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직접 제가 있으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예. 일단은 한국당 그 당시에 한국당은 무조건 법안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예. 법안 상정을 거부를 했고요. 네. 또 민주당 역시 당시에 야 한국당이 저렇게 거부하는데 어차피 논의돼봤자 결론을 못 날 텐데 소모적인 논의만 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예. 막상 법안을 법사위에서 상법 논의를 하려고 제가 상임위마저 바꿔가면서 법사위를 갔지만 예. 한 번도 논의를 못하고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 들어와서는 그나마 예. 정부하고 여당 모두 다 좀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정부안이 특히나 상법 같은 경우에는 재계를 설득하고자 굉장히 당초 안보다 후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듣기로는 김종인 대표가 예전에 예. 시도하려고 했던 그 법안의 내용보다 지금 정부 여당이 내밀고 있는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좀 더 온도가 더 낮다고 전 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반발이 굉장히 거세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계는 아예 이런 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나마 좀 재계를 설득하고자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그 분리선출하는 방식을 예. 모두 다가 아니라 딱 한 명만 그렇게 해주겠다. 그나마 그러면은 재계 입장에서는 예. 뭐 많은 그 시어머니가 들어오지 않고 단 한 명의 시어머니가 이사회에 들어온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라고 예. 좀 후퇴된 개혁안을 제시했고요. 예. 아까 전에 전속고발권 폐지도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 중에서 담합 중에서도 아주 악질적인 경성 담합에 대해서만 예. 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예.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완화된 개혁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뭐 항상 경제가 어렵다. 이거 하면은 우리 경영하는데 불편해진다라는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 건데 예. 솔직히 단 한 명의 이사회에 좀 쓴소리 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재계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계속 황제 경영하게 내비두세요. 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뭐 양 당이 어떻게든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주로 이제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최정희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문제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송사들이 걸리면 우리 경영하기 불편하다 뭐 예.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담합이라는 것을 고발하려면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처럼 고발장 한두 장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예.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담합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쟁 제한이 어떻게 발생해서 이런 뭐 국민적 후생이 후퇴가 돼서 예.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고발장을 써내야 되는데요. 네네. 그거를 일반 뭐 개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예. 결국은 굉장히 많은 또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만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가 이렇게 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예. 재계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들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뭐 자신들에게 이런 볼멘 소리를 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야당도 원칙적 창성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는데 연내에 처리될 수 있을까 아무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저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따질 건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예, 대로 굉장히 이게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후퇴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냈던 정부안 그리고 16년도에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또 의원이 되셔서 냈던 안, 또 제가 냈던 안 예. 이런 내용들을 다 보면은 지금 안에하고 비교한다면 지금 안은 너무나 물러설 대로 물러선 아니어서 예. 저는 뭐 재계가 이런 볼멘 소리 한다고 더 후퇴되면은 결국은 하나만한 안이 된다. 예. 그래서 실효성 없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킬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원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졌습니다. 예. 그 집중 투표제라는 것인데요. 집중 투표제. 예, 이사를 뽑을 때 주주들이 이사 후보가 여러 명이면 예를 들어서 3명이면 3명에게 한 표 한 표를 던지기보다는 예. 한 명한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모아서 한 사람에게 투표해서 그 사람이 선임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이거는 13년, 17년 계속 나왔던 아닌데 이번에는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아까 말씀드린 감사위원을 단 한 명만 선임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재계 요구를 받아들여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예.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주총을 굉장히 회사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까지 이번에 또 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을 충분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박용진 의원님 등이 몇 분이 또 상법안 개정안을 낸 게 있습니다. 네네네네. 거기에는 집중투표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충분히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논의를 해가지고 통과해야만이 저는 제대로 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되고 예. 시장의 불공정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최 전 의원 입장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도 기대가 크고요. 뭐 물론 걱정하신 분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전망을 내놓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즉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일정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우리가 외국 기업과 동등한 어떤 실적이나 미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예. 항상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되는 예.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배구조 개선이 확실히 되고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가 됨으로써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앤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고 네. 당연히 그거는 그 시장의 평가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경영 행태가 달라짐으로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법 행위들이나 또 시장의 불공정 문제들, 예. 특히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형식으로 굉장히 부당하게 재벌 총수들이 자신의 초주머니를 챙기는 행위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은 계속 저평가될 것이고 우리는 매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경유착이랄지 불공정 행위랄지 갑질 논란에 매일 휩싸이면서 예. 기업들이 오히려 그런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경영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현실이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정경제 3법이 통과가 되어서 예. 우리나라 재벌들이 진짜 투명 경영하고
모든 주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사회가 만들어져서 예.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기업에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 뭐 예를 들어서 노동자랄지 소비자랄지 거래처까지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같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예.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한 뜻을 모아서 법안을 만들고 이제 국민들을 위해 추진한다는 점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최 의원 오셨으니까 이해충돌 방지 관련해서는 다른 방송사와도 인터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한 말씀 여쭈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박덕흠 이제 국민의힘 의원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이시죠. 무소속 의원이시죠. 박덕흠 무소속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가족들이 건설회사에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본인의 이해상충에 스스로 생각해보고 국토위를 맡지 않으셨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국토위를 계속 맡고 일을 했었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 간사까지 생각하고요. 하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굉장히 그 자신의 가족 회사에 불리한 법안을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국회에서 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부적절한 의정 활동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나 우리 국회에서 또 법사위에서도 개인의 송사가 걸린 분들이 법사위에 들어와서 피감기관인 검찰이나 법원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속히 우리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예. 법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20대 국회에서 예. 정부가 너무나 법안을 내지 않아서 결국은 제가 예.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제가 냈던 법안이 좀 재활용이 되어서 예. 정부안과 함께 네. 좀 같이 병합 심사가 돼서 진짜 꼼꼼하고 촘촘하게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또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가 들었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최이배 전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